안녕하세요. 서울 유학 이민의 김남호 이민 법무사입니다. 자, 어제 2024-25 호주 정부 예산안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호주 정부가 내년에 1년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발표되기 때문에 저희같이 유학 이민 업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호주 일반적인 시민들도 이 발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가 이런 발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거는 내년에 호주 마이그레이션 플래닝 쿼터가 어느 정도 얼로케이트 되는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는데요. 할당된 마이그레이션 쿼터를 좀 보시면 작년이랑 비슷한 수치의 그런 총 쿼터가 발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킬드 비자 섹터로도 비슷한 수치의 쿼터가 이미 할당이 되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오늘 아침에 발표가 떠서 넘버를 비자별로 나누면 고용주 후원을 통한 비자가 실제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거의 한 7,000장에 가깝게 늘어가지고 이제 올해 고용주 후원 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비자, 스킬드 비자 카테고리가 36,000장 정도가 할당이 되었다면 내년에는 44,000장으로 증가해서 할당이 됐고요.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는 사실은 189 독립기술 스킬드 인디펜던트 비자가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야 되면 16,900장으로 할당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면 이제 사실은 뉴질랜드 스트림으로 189 진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게 되잖아요. 그 뉴질랜드 분들이 그 시티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줄였다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유학생들이 가져가는 포션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되고요. 리지널 비자, 그러니까 491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33,000장, 그 다음에 190 주정부원으로 가는 쪽으로도 33,000장이 할당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할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 플래닝 레벨이 나쁘지 않다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밀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요. 작년이랑.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에도 4만 장 이상이 할당되었기 때문에 이 넘버는 크죠. 그래서 올해 저희 영상이라든지 저희 블로그 같은 것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파트너 영주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10일 안에 6개가 한 번에 부사삭 승인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820 임시 비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비자별 쿼터 넘버는 저희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금 체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가 이번 예산을 통해서 미리 예전에도 발표가 되었지만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든지 인베스트 비자를 대체하는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를 곧 도입해서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는 글로벌 탤런트 비자처럼 글로벌리 탤런티드한 스킬드 피플을 조금 더 쉽게 호주로 이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투자 이민을 좀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빨리 새로운 비자에 대한 것들을 정보가 나오면 그걸 봤던 것도 새로운 플랜을 좀 짜셔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투자 이민으로는 이제 영주 비자를 진행하는 게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매년 한 해 안에 버젯 예산안을 조금 보고 내년의 쿼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민 쿼터라는 게 1년 만에 모든 게 정확하게 딱 예측되어서 진행되는 건 실제 어려워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들 들어가서 심사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그만큼 모든 걸 소화하기 어려운데 호주 정부가 이번 예산을 통해 발표한 거는 올해까지는 1년씩 발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4년씩 이렇게 이민 플래닝 레벨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 왜냐하면 고객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을 4년치 플랜을 보고 계획을 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부분 학생 비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뜨겁죠. 심사를 해도 4, 5개월 기다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비자를 신청했을 때 거절률도 되게 많이 높아요. 물론 한국, 일본 이렇게 로우 리스크 레벨 컨트리는 되게 빨리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민선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계속 비자 심사를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학생 비자 캡을 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발표를 해서 일반 학교, 컬리지들, 유니버시티들이 자기들이 그 코스라든지 학교를 등록할 때 얼마만큼의 유학생을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인데 이거에 대한 리뷰를 해서 이걸로
학생들의 수를 조금 제한시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버젯 예산안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이 얼마만큼 학생 기숙사라든지 학생 스튜던트 어코모데이션을 어레인지 하느냐에 따라서 유학생의 넘버를 제한을 두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보면 참 장기적인 플랜이고,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통해서 지금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받느냐면 유학생 때문에 물가 상승, 유학생 때문에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라간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이번 정부가 심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리서치를 통해서 유학생이 그 렌트비 상승에 컨트리뷰트 하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발표되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쳐다보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유학생들의 블레임을 하고 있는 현재 실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학들이 학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어코모데이션을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어코모데이션을 통해서 호주에 조금은 공부를 하는데 세트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렌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통해서 호주 사회에서도 유학생들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렌트비 인상 메인 요인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대신 대학들이 돈 많이 써야겠네요, 그죠? 기숙사를 짓고 어코모데이션을 어레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은 그래도 좋은 그런 발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발표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희소식이 뭐였냐면 사파리 TSS 비자의 2년 경력 조건이 1년으로 11월 23일부터 바뀌어서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세팅되어서 나왔다는 건 거의 컨펌 단계죠, 그죠? 그래서 지금 졸업생 비자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울상을 짓고 있던 분들에게 조금은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졸업생 비자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까지 나이 제한을 적용 안 시키면 좋겠지만, 만약에 적용시킨다 했었을 때 저희는 대안을 찾아야 되죠. 그 대안이 407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는데 지금은 TSS 비자가 아주 강력한 대안이 되었어요. 공부하시면서 경력 만들어서 1년 풀타임 경력이 쌓았을 때 TSS 비자로 가서 TSS 비자 동안에 기술심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ENS 다이렉트 엔트리를 점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곧 한번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포함되어서 이번 예산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 분들에게 적용은 안 되지만 뭐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분들에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조금 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 비자 신청 비용, 파트너 비자 신청 비용, 뭐 TSS 비자, 영주 비자 신청 비용에 대한 발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학생 비자 신청 비용이 2배가 되어 1,500불까지 올라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비자 비용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느 정도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직 버젯에서는 클리어하게 컨펌이 되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뭐 그래도 올리진 않을까, 많이 올리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파트너 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0불 후반대인데 이게 10,000불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자 신청비에 대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유학과 이민 관련된 좀 키 발표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덧붙여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컨셉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Net Overseas Migration Number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점차적으로 반으로 줄인다라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만 딱 들으면 이제 영주 비자 반으로 주면 너무 힘들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Net Overseas Migration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를 해요. 지금 호주 인구를 카운트하는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임시 비자를 바탕으로 관광 비자, 워킹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 다음에 4A 비자, 뭐 TSS 비자, whatever 비자 1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의 그런 체류를 했다면 이게 플러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호주 인구에 카운트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16개월, 12개월 룰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쳐서 총 넘버가 나오는 게 Net Overseas Migration Number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는 영주비자의 형태로 작용은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영주비자 쿼터를 반으로 줄였다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408 비자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호주 인구의 카운트는 안 되었지만 16개월 안에 12개월 이상을 호주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작용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던 넘버가 코로나를 직후에 58만이라는 숫자까지 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전, 그 다음에 호주 정부가 빅 오스트레일리아를 외치면서 인구 증가를 마이그레이션 폴리시 통해 해 나가겠다 했었을 때 걔네들이 셋업한 게 20만 조금 넘는 23만 정도로 이제 셋업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배가 훨씬 넘게 58만까지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적인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게 향후에 23만 5천까지 낮추겠다. 이게 2, 3년 안에 23만 5천까지 다시 낮추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Net Overseas Migration 넘버를 줄이려면 결국 임시비자, 즉 호주로 유입되는 혹은 호주에서 연장되는 임시비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야지만 이 넘버를 통제할 수 있어요. 사실 호주에서 나가는 넘버는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넘버 혹은 스테이 계속 익스텐션 하는 넘버를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넘버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 비자가 까다로워지고 학생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고 졸업생 비자 제한 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에 대한 제한도 두는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영주권으로 가는데 직접적인 넘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학업을 하고 임시비자를 발급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넘버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금은 뭐 그렇게 좋은 피겨는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이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15년 정도 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넘버로 여전히 모든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이 되었던 것도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직후로 해서 조금 많이 확대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문의 주신 분은 내 친구는 호주에서 학업 안 해도 영주비자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코로나 전에는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영주비자, 호주 영주비자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짓기는 좀 어려운 수치고요. 코로나 때처럼 쉽게 호주에서 체류하면서 영주비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이게 예전과 같이 다시 오퍼레이팅 되는 정상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여전히 좋은 오퍼튜니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통해서 뭐 버젯에서 발표된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사실 큰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근데 큰 내용이 없던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어제 발표된 버젯 내용이 디테일한 것들이 크게 많이 발표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거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지 않은 수치가 마이그레이션 플래닝으로 할당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TSS 비자 관련해서 경력 조건이 2년에서 1년을 줄였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